새벽 5시 윤서는 또다시 그 꿈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항상 같은 꿈이었다. 어린 시절의 마당, 빨래를 널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들.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있어 줄래? 꿈속에서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윤서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3년 전 유품을 정리할 때 발견한 것이었다.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서 졸업식 한복 입혀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양복으로. 호 결혼식 예단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이 간호사 됐다. 내가 공부 더 시켜줬으면 더 좋은 병원에. 각각의 메모는 어머니의 한숨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이 해준 게 무엇이 있었을까?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다는 이유로 윤서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계속 미루기만 했다. 그러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2달을 버티시다 세상을 떠나셨다. 서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병상에서 어머니가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때 윤서는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엄마, 아버지는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창문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윤서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 2시 윤선의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78세의 아버지 윤기철은 소파 한편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남동생 윤호와 여동생 윤정 그리고 윤서의 남편 민수까지 둘러앉아 있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도 넘어지셨잖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를 짐짝 취급하나?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혼자 생활할 수 있어. 아버지, 저도 병원에서 일하니까 아는데요. 윤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전문 간병사도 있고 의료진도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시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다. 내 자식들이 나를 시설에 처박으려고 하는구나. 윤서가 망설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직접 모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약속했으니까. 누나, 현실을 봐. 윤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우리 다 바빠. 나는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고 정희는 병원 일로 밤낮이 바뀌고 누나는 출판사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키우잖아. 누가 할 건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여보,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게 많아.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 상환도 있고. 아버지가 윤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서야, 너라도 내 엄마처럼. 그 말에 윤서의 마음이 무너졌다. 어머니처럼?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살았다. 자신의 꿈도 욕망도 모두 접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 어머니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잠깐. 모두 잠깐만요. 윤서가 일어나며 말했다. 저 좀 바람 쐬고 올게요.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며 윤서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자신이 이기적인 것일까? 어머니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셨는데
자신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하던 어머니. 겨울에도 찬물에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 신발 밑창에 구멍이 났는데도 새 신발 사는 것을 아끼시던 어머니. 대학생이던 자신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때로는 성가시게 여기기까지 했다. 늦게 들어오면 걱정된다고 몸 조심하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찮았다. 엄마, 나 바빠요. 그냥 나가세요. 그때 자신이 했던 차가운 말들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때 어머니의 서운한 표정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가셨지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취업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더욱 그랬다. 어머니는 항상 이해해 주셨다. 바쁘니까 괜찮다. 우리는 걱정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시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윤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를. 내가 죽으면 아버지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아버지를 모시려면 지금의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직장도 아이들 교육도 가정의 안정도. 윤서는 가로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모시길 원하셨을까? 다음 날 윤서는 도심에서 1시간 떨어진 산사를 찾았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서였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올라가며 천천히 마음을 비웠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나오는데 한 스님이 다가왔다. 해산 스님이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스님은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는군요. 스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요. 찻집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스님과 함께 앉은 작은 찻집은 고요했다. 스님이 차를 우리는 동안 윤서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가족들과의 갈등까지. 스님은 말없이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고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다. 윤서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이 입을 열었다. 보살님, 효도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보살님을 짓누르고 있나요? 매일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스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보살님, 부모를 모시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윤서가 놀라서 스님을 바라봤다. 절에서, 그것도 스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는 건 의무죠.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선택입니다. 스님이 계속했다. 못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면 착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물론이죠. 보살님이 어머님께 못한 게 있다면 그건 어린 시절 철없었던 것들이겠죠. 20살이 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건 죄가 아닙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효도는 좋은 일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못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보살님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그 말에 윤서는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과연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길 원하실까? 아니면 자신과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어머님을 진정으로 보내드리세요. 스님이 말했다. 마음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세요. 윤서가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고통스러워하거나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윤서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붙잡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윤서가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다시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아버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윤서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낯선 곳에 가기도 싫으시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저희 형편도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각자의 삶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윤정이 끼어들었다. 집 근처에 정말 좋은 시설 하나 알아봤어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주말에는 자유롭게 외박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마다 모시러 갈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다. 평일에도 시간 나면 자주 가고요. 윤호도 마음을 바꾼 듯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려고 했나 봐요.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다. 내가 욕심이었나? 너희들도 각자 살 길이 있는데. 윤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윤서가 계속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저는 그게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지내시는 게 진짜 잘 모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야. 네, 아버지. 내 말이 맞다. 엄마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고 현명하게 하자고.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셨다. 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개인 방도 있고 공용 공간도 넓고 밝았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았다. 윤서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아버지를 뵈러 갔다. 때로는 외박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셨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서가 아버지와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서야, 고맙다. 네?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좋은 것 같다. 나도 또래 친구들이 생겼고 너희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아버지. 그리고 엄마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라. 엄마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거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다른 꿈이었다. 어머니가 환한 햇빛 속에서 미소를 짓고 계셨다. 더 이상 고단해 보이지 않았고
걱정스러운 표정도 아니었다. 서야, 잘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쉽지 않았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다. 윤서는 여전히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셨다. 어느 봄날 윤서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보았다.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윤서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효도는 죄책감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엄마가 바라던 건 제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윤서가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봄이 왔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으며